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산다.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 존재를 만들어라.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라는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농업은 의식의 원천이니 왕도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 땅의 백성과 조상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모두 같이 죽자.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라.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자를 몰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무엇이든 넓게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모두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에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를 구하고,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가꾸지 못한 땅은 자신의 영토가 아니고, 보살피지 않은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성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 있는 자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우며 그 넘치는 은덕을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된 자의 지극한 정으로는 오로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독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줄이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도리어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줄인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배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꼭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처음 즉위할 적에도 친히 와서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영노의 폐단이 많은 이때엔 더욱 불가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산다.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 존재를 만들어라.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라는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농업은 의식의 원천이니 왕도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 땅의 백성과 조상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모두 같이 죽자.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라.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자를 몰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무엇이든 넓게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모두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에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를 구하고,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가꾸지 못한 땅은 자신의 영토가 아니고, 보살피지 않은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성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 있는 자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우며 그 넘치는 은덕을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된 자의 지극한 정으로는 오로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독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줄이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도리어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줄인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배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꼭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처음 즉위할 적에도 친히 와서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영노의 폐단이 많은 이때엔 더욱 불가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산다.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 존재를 만들어라.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라는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농업은 의식의 원천이니 왕도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 땅의 백성과 조상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모두 같이 죽자.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라.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자를 몰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무엇이든 넓게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모두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의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를 구하고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가꾸지 못한 땅은 자신의 영토가 아니고 보살피지 않은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성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 있는 자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우며 그 넘치는 은덕을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된 자의 지극한 정으로는 오로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독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줄이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도리어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줄인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배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고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처음 즉위할 적에도 친히 와서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영노의 폐단이 많은 이때엔 더욱 불가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산다.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 존재를 만들어라.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라는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농업은 의식의 원천이니 왕도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 땅의 백성과 조상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모두 같이 죽자.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라.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자를 몰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무엇이든 넓게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모두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의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를 구하고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가꾸지 못한 땅은
자신의 영토가 아니고 보살피지 않은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성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에 있는 자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우며 그 넘치는 은덕을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된 자의 지극한 정으로는 오로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독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줄이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줄인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배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꼭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처음 즉위할 적에도 친히 와서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영노의 폐단이 많은 이때엔 더욱 불가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산다.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 존재를 만들어라.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라는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농업은 의식의 원천이니 왕도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 땅의 백성과 조상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모두 같이 죽자.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라.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자를 몰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무엇이든 넓게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모두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에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난 백성이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를 구하고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가꾸지 못한 땅은 자신의 영토가 아니고 보살피지 않은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성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 있는 자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우며 그 넘치는 은덕을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된 자의 지극한 정으로는 오로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독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줄이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도리어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줄인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배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꼭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처음 즉위할 적에도 친히 와서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영노의 폐단이 많은 이때엔 더욱 불가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산다.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 존재를 만들어라.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라는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농업은 의식의 원천이니 왕도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 땅의 백성과 조상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모두 같이 죽자.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라.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자를 몰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무엇이든 넓게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모두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에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를 구하고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가꾸지 못한 땅은 자신의 영토가 아니고 보살피지 않은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성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 있는 자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우며 그 넘치는 은덕을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된 자의 지극한 정으로는 오로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독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줄이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도리어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줄인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배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고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처음 즉위할 적에도 친히 와서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영노의 폐단이 많은 이때엔 더욱 불가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산다.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 존재를 만들어라.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라는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농업은 의식의 원천이니 왕도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 땅의 백성과 조상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모두 같이 죽자.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라.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자를 몰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무엇이든 넓게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모두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에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를 구하고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가꾸지 못한 땅은 자신의 영토가 아니고 보살피지 않은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성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에 있는 자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우며 그 넘치는 은덕을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된 자의 지극한 정으로는 오로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독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줄이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도리어 미치지 못할까 염려대곤을 도리어 줄인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배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꼭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처음 즉위할 적에도 친히 와서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영노의 폐단이 많은 이때엔 더욱 불가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산다.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 존재를 만들어라.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라는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농업은 의식의 원천이니 왕도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 땅의 백성과 조상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모두 같이 죽자.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라.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자를 몰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무엇이든 넓게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모두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의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를 구하고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가꾸지 못한 땅은 자신의 영토가 아니고 보살피지 않은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성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 있는 자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우며 그 넘치는 은덕을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된 자의 지극한 정으로는 오로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독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줄이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줄인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배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꼭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처음 즉위할 적에도 친히 와서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영노의 폐단이 많은 이때엔 더욱 불가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산다.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 존재를 만들어라.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라는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농업은 의식의 원천이니 왕도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바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 땅의 백성과 조상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모두 같이 죽자.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라.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자를 몰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무엇이든 넓게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모두 나의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 것이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에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죽을 죄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를 구하고 중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가꾸지 못한 땅은 자신의 영토가 아니고 보살피지 않은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성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 있는 자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우며 그 넘치는 은덕을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된 자의 지극한 정으로는 오로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독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줄이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도리어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줄인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배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고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처음 즉위할 적에도 친히 와서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영노의 폐단이 많은 이때엔 더욱 불가하다.